미래에 대한 불안이 낳은 최악의 시나리오. 소설 쓰기를 멈추고 압도적 성취를 이루는 5분 행동법.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은 누구보다 강한데 막상 도전을 앞두면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그리고 계시지 않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실패를 혼자 상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시작조차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걱정의 소설을 쓰느라 잠 못 드는 밤이 반복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원대한 야망과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예기불안이라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머릿속으로 최악의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진실과 함께 이 지독한 불안을 끊어내고 압도적인 성취를 이루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사실은 당신이 밤마다 쓰는 그 걱정의 소설이 단순한 잡념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삶을 실시간으로 파괴하는 독약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인지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이 하는 걱정의 무려 91%는 실제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나머지 9% 중에서도 7%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며 우리가 미리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실제 현실은 고작 2%에 불과하다는 것이 과학적 데이터의 증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전두엽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최악의 실패를 실제 현실로 착각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뇌과학적으로 예기불안이 지속되면 이성적 판단과 장기적 계획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마비되고 공포와 생존을 담당하는 편도체만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결국 성공하고 싶다는 높은 야망을 품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해야 할 순간에는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몸을 얼어붙게 만들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게 만드는 끔찍한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높은 성취 욕구와 예기불안이 동시에 작동할 때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교묘한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행동을 미루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작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영원히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최악의 소설 쓰기를 당장 멈추고 현재에 집중하여 압도적인 성취를 만들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제안하는 불안의 시각화 및 객관화 작업입니다. 뇌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며 부풀려지는 불안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즉시 펜을 들고 하얀 종이 위에 당신이 걱정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감없이 그대로 적어내려 가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몇 %인가 만약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숫자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런던 대학교 정신의학 연구소의 임상 실험에 따르면 불안을 뇌 밖으로 끄집어내어 글로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편도체 흥분도가 즉각적으로 40% 이상 감소합니다. 막연한 공포를 통제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여 전두엽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기불안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 과학적 방법은 인지행동 치료에서 널리 쓰이는 노출 치료와 행동 활성화 기법입니다. 예기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할까봐 행동을 회피하고 그 회피는 다시 무력감과 더 큰 불안을 낳는 내면의 굴레를 만듭니다. 이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어 실패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초소형 행동으로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느라 밤새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관련 책 한 페이지 읽기 혹은 관련 인물에게 이메일 한 줄 쓰기처럼 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행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 발표에 따르면 아주 작은 성취 행동이라도 실제로 몸을 움직여 실행할 때 뇌에서는 보상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불안으로 얼어붙은 행동력을 깨우고 뇌의 신경회로를 회피가 아닌 실행 모드로 빠르게 재배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설을 쓰는 뇌를 강제로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육체를 움직여 현재의 물리적 행동에 주의를 결박하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세계보건기구가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 기능 회복을 위해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마음챙김 기반의 현재의 자각훈련입니다. 예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의식은 언제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타임라인에 가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내 발바닥이 닿아 있는 바닥의 감각,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의 색깔, 지금 귀에 들리는 소리에만 온전히 의식을 집중해 보십시오. 이 사소한 감각 자각 훈련은 미래로 가출해 있던 당신의 에너지를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강제로 끌어당겨 안착시킵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동뿐이며 현재에 집중된 밀도 높은 행동들이 모여 결국 당신이 원하는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취 야망은 높지만 예기 불안이 강한 심리는 마치 슈퍼카의 엔진을 달고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독한 내면의 갈등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야망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성공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실패에 대한 공포와 타인의 비판에 대한 극도의 예민함으로 연결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높은 성취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 시나리오를 상상할 때 일반인보다 편도체가 훨씬 더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성공이라는 보상에 민감한 만큼 실패라는 처벌에도 비정상적으로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영유아기의 성취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 환경이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성공했을 때만 애정을 주었다면 아이는 성장이 아닌 실패를 회피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실패하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극심한 예기 불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머릿속으로 최악의 소설을 쓰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행동이 자신을 망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인지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예기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현재의 자원을 소모한다고 경고합니다. 전두엽은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쓰여야 할 에너지를 일어나지 않을 실패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두려움을 느끼는데 탕진해버립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파괴로 이어집니다. 장기적인 코르티솔 분비는 뇌의 해마 크기를 축소시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며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온갖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진짜 비극은 이 예기 불안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다 결국 필요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진짜 실패를 겪게 되면 그것 봐 내가 걱정했던 게 맞잖아라며 더 깊은 걱정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안하는 불안의 인지적 재구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불안을 부정적이고 없애야 할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불안은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라는 전두엽의 신호입니다. 야망이 높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은 곧 성공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불안이 느껴질 때 나는 지금 무서워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이 일을 잘해내고 싶은 열망이 너무 커서 뇌가 더 신중해지고 있어라고 언어를 바꾸십시오. 감정에 긍정적인 라벨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고 대신 도파민을 분비하여 행동력을 활성화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안하는 사전 부검 기법을 활용하십시오. 최악의 소설을 쓰는 뇌를 강제로 멈출 수 없다면 그 소설을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을 시작하기 전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실패를 종이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사전 부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막연한 두려움을 통제 가능한 리스크 목록으로 바꾸어 전두엽이 구체적인 대비책을 세우도록 유도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은 높지만 예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실패의 복구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빠르게 복구하는 사람입니다. 뇌의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에 따르면 실패 후 72시간 이내에 다음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후 자책하며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는 대신 실패에서 배운 점을 기록하고 즉시 작은 다른 행동을 실행하십시오. 실패는 종착역이 아니라 위대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작은 정거장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취 야망이 높을수록 나에 대한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실패 시 예기 불안이 현저히 낮고 더 높은 성취를 이뤄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실패해도 괜찮고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할 때 뇌는 코르티솔이 아닌 옥시토신을 분비하여 불안을 진정시키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저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거나 태생부터 대범했던 사람이 아니라 매일 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걱정 때문에 심장을 부여잡던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새로운 도전을 앞두거나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내 무능함이 탄로 나서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쩌지 않은 극단적인 소설을 쓰며 스스로를 고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기보다 나만 영원히 낙오될 것 같은 패배감과 질투심에 휩싸여 밤새 침대에서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불안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소화가 안 되어 약을 달고 살았으며 정작 낮에는 불안 에너지를 쓰느라 지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비참한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저를 건져 올린 것은 대단한 정신력이 아니라 내 머릿속의 걱정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 내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의 신호라는 점을 인지한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노트를 펼쳐 최악의 상황을 적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청소나 산책 같은 사소한 행동부터 무작정 시작하며 뇌의 초점을 현재로 돌렸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직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밀도 있게 살아내는 것에만 모든 주파수를 맞추자. 내면을 잠식하던 예기 불안의 유령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야망이 높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멋지게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은 위대한 잠재력을 가졌다는 증거이므로 그 소중한 에너지를 가짜 미래의 불안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최악의 소설 쓰기를 당장 멈추고 지금 눈앞의 작은 행동 하나를 실행할 때 당신이 꿈꾸던 성공은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더 단단해질 오늘을 기대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